갑시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 21강의 2번 지문부터 갈 건데요. 3번 지문은 쉽거든요. 근데 그 2번 지문이 덩치가 조금 커요. 그리고 내용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긴 조금만 신경을 더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주제문 보셨습니까? 멕시코라는 국가가 나오네요. 멕시코의 지형을 먼저 살펴볼 거고 지역적 단절을 두 번째로 살펴볼 건데 이 글에서는 지역적 단절을 되게 특이하게 묘사를 하고요. 마지막 문장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해석을 잘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멕시코의 지형과 지역적 단절 21강의 2번 지문 슬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달린 단어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네요. 여러분 첫 번째 각주의 cohesive라는 거는 연결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결합력이 있는, 응축된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ohesive는 일단 모르면 외우시고, 모르면 꼭 좀 외우겠습니다. 연결된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뭉쳐있는 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편한 걸로 외우세요. 됐죠? 두 번째 각주는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올리가크, 귀족 정치 독재자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독재자로 외우시죠. 딕테이터처럼요. 세 번째 인프라스트럭처는 알고 있는 단어죠.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회기반 시설이라는 건 여러분 공원이나 도서관, 공공시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프라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학주는 시험 범위면 외워야 되겠지만 시험 범위가 아니다 하면 이거 안 외워도 괜찮아요. 독재자라는 건 안 외워도 괜찮고 이거는 꼭 외워두시고 세 번째 단어는 원래 알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문 다시 볼까요? 멕시코의 지형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 첫 번째 카트 끝까지가 전부 다 멕시코의 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 문장부터 지역적 단절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봅시다. 만약에 미국이 가지고 있다면 됐어요. United States S 붙긴 했는데 가하나 이거 단수예요. 국가는 고유명사가 돼서 단수입니다. 그래서 have가 되면 안 돼요. one of 뒤에 최상급 나왔고요. 복수명사가 나온다라는 건 늘 유념하자고요. S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ES가 되겠죠? 만약에 있잖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다면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쳐볼까요? 가장 쉬운 지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뭐 할 수 있는데요? To develop,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지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미국은 황금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발전하기에 정말 좋은 지리적 환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평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쪽에는 과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남서쪽에는 미시시피 강, 크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다고요, 재민? 정말 발전하기에 가장 쉬운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이제 멕시코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급 가장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 difficult 뒤에 뭐가 없는데요? 네, 잘 봤어요, 진아야. 이게 생략된 겁니다. 영어는 반복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죠? 멕시코는 가장 어려운, 이것까지 전체 다예요, 수빈. 발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멕시코의 지형은 척박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미국은 잘 알고 있다고 치더라도 멕시코라는 국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내용, 발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대요. 됐습니까? 이제 여쭤볼게요. 은빈아, 멕시코 하면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안전한 국가예요? 아니면은 안전하지 못한 국가입니까? 은빈이의 생각은요?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 아, 그랬구나. 진아 생각은 어때요? 그렇구나. 여러분, 멕시코는 어디에 있나요? 남아메리카 국가에 있죠. 남아메리카 국가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치안 자체가 많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각종 범죄자들이 남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요. 미국에 그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벽을 세워놨거든요. 그 벽을 왜 세웠냐면 멕시코 사람들이 자꾸 넘어와서 그래요. 왜 넘어올까? 멕시코라는 지형이 어떻다고요? 척박하답니다. 농사 잘 짓겠습니까? 과수원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자꾸 올라오는 거거든요. 일단 발전하기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요. The entirety of Mexico. 멕시코의 전체 지형은 is 무엇이더라. 실제로 본질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의 전체 지형 말 어렵습니다. 남쪽의 확장입니다. 풀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의 남쪽의 확장이죠? 로키 산맥의 남쪽의 확장입니다. 됐습니까? 풀어줄 겁니다. 콤마 위치입니다. 콤마 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로키 산맥의 남쪽의 확장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식이 될 건데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어줄 거라고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미국의 최악의 땅들이 엄청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뭐 주목할 정도로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최악의 땅들이 무엇과 비슷하더라? 멕시코의 가장 좋은 땅들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대요. 아유, 뭔 말이야. 일단 멕시코라는 지역은 어떻다고요? 이 멕시코는 로키 산맥의 확장된 부분이래요. 풀고 있습니다. 좀 이따 풀어줘요. 로키 산맥의 확장인데 이 곳이 어떻냐면은 미국의 최악의 땅이래요. 아마 여기서 최악의 땅이라는 거는 가하나 발전하기에, 개발하기에 최악의 땅이죠. 이것이 무엇이다? 멕시코의 가장 좋은 땅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멕시코의 환경이 어땠다 그랬죠? 그 지형이라는 것들은 정말 개발하기 어렵다 그랬었죠. 그런데 멕시코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땅,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그나마, 됐습니까? 그나마 로키 산맥의 확장이 뭔가 개발하기에 좋은 땅이라고요. 미국에 있어서는 로키 산맥이 어때요? 최악의 땅입니다. 근데 멕시코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땅이에요. 됐습니까? 이걸 한 번 더 풀어볼게요. 혹시 문과이신 분들 중에서 세계지리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군요.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미국이 이렇게 있고 멕시코가 이 밑에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로키 산맥이 어디에 있냐면요.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키 산맥은 신기스콕 상지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생대 때 만들어져 갖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상이에요. 그래서 고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 수빈아, 높은 고도의 산에서 무엇인가 농작물을 기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로키 산맥은 미국의 최악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왜? 뭔가 작물을 기르기가 어려워. 근데 멕시코에게는 왜 가장 좋은 땅이래? 멕시코의 땅덩어리들 중에서 그나마 여기가 괜찮거든. 그럼 봐봐봐요. 정말 척박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남쪽의 확장. 멕시코는 미국보다 남쪽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로키 산맥의 확장이라는 게 미국의 최악의 땅이 멕시코의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As one would expect,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무엇으로 봤었을 때요? territory, 영역, 지역, 영토라는 뜻이죠. 땅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토로부터 봤었을 때 하면서 그 영토가 어디냐면 that is mountain dominated.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 맞아요. 그쵸?
위치도 괜찮겠죠? Mountain dominated. 일단 무슨 뜻입니까? 산으로 우세한?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을 조금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산악지역이라는 거 아닐까요? 왜? 산이 우세하대. 그 말이 목에서 재미나. 산이 우세하다? 산이 많다라는 거겠죠. 산악지역인 영토에서 보자면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지금 로키 산맥이 나왔어요. 그쵸? 고도가 높은 산이라 그랬습니다. 산악지형 맞아요. 그쵸? 산악지형에서 봤었을 때 누군가 뭐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expect의 목적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There are no navigable rivers.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블 똑같습니다. 일단 river는 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no가 붙었으니까 부정어가 붙어서 지금 여기를 수식하고는가 요만큼을 같이 수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뭐 항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해볼까요? 강이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이라는 의미예요. 됐어요? There are no navigable rivers. 돌아다닐 수 있는 강은 없어요. 그쵸? 부정어 떴어요. 그리고 no large cohesive pieces of fertile land라고 얘기를 해요. 뭐도 없더라. 거대한 요거 나왔었죠. 집약적인 비옥한 땅덩어리도 어떻다? no,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지 않을까? 로키 산맥이 어떤 곳이라고요? 고도가 높은 곳이에요. 정말 높은 산맥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강이라는 곳이 돌아다닐 수 있는 강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고도가 높은 산이라니까요. 혹시 비옥한 토지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기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말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로키 산맥 같은 경우에는 강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비옥한 토지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다음 문장 자체가요. 약간 좀 말이 특이한데 야 미국은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흐름을 끄는 겁니다. 돌아다닐 수 있는 강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집약적인 비옥한 땅덩어리들도 없습니다. 모처럼 사실 이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미국의 남동 됐어요. 미국의 남동 지역이나 또 콜롬비아 밸리, 뭐 콜롬비아 계곡이나 됐습니까? 머치레스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뜻이에요.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미드웨스트 중간에 있는 서쪽 중서부 지형이라고 얘기할까요? 미국의 남동 콜롬비아 계곡 미드웨스트 중서 지역과 같은 비옥한 땅덩어리나 강이라는 게 없습니다. 얘들아 미국의 남동부에는 뭐가 있냐면요. 미시시피 강이 있어요. 자주 범람을 해서 토지가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미시시피 강이나 콜롬비아 계곡과 같은 강은 없어요. 그리고 중서부 미국의 농업지역이거든요. 이런 비옥한 땅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It's mountain valley. 각각의 이 산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 유형인데요. 이건 요새라는 뜻이에요. 보통 포트리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여기서 페스티니스를 썼네요. 각각의 산악지형이라는 것은 이제 요새인데요. 그곳에서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 요새에서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겠죠? 장소 꾸며줍니다. 그 요새에서 작은 handful of 얘들아 외우지 말고 handful of를 한 단어 처리를 해봅시다. handful이 뭔가요? 한 손에 가득 차는 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많을까 적을까? 한 손에 들어올 만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소수의라는 뜻이에요. 안 외워도 괜찮죠? 딱 한 줌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탕 한 3, 4개 정도겠죠? 그 요새 속에서 극소수의 독재자들이 뭐 한다요? control, 통제한답니다. 지역의 경제와 지역의 정치적인 삶을 통제하는
요새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로키 산맥의 확장이라는 곳이 어떻다고요? 이제부터 흐름이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요새라고 얘기를 했죠. 이 요새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는데 지역의 독재자들이요. 경제와 정치를 통제한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볼까 했더니요. 여러분 옛날에요. 뭐 사실 저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도적들 있죠. 도적들요. 옛날에 가은아 조선시대 때 시골에서 한양으로 가려면요. 산을 통과했었어야 됐어요. 그쵸? 거기에서 도적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사라지기보다는 돈을 줬었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도적이 마을을 만들기도 해요. 그쵸? 그 도적이 만든 마을에서는요. 도적의 대장이 거의 임금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럼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됐을까요? 로키 산맥의 산맥들은 어떻다고요? 각각 지역의 독재자가 있어요. 경제와 정치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려면은 때로는 목숨값을 지불해야 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가은아, 멕시코의 대통령이 여기 지역의 독재자들을 통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알아? 다 산으로 숨어버리지 않겠어? 그리고 이들이 무기는 안 들고 있을까? 총도 들고 있지 않겠니? 그래서 멕시코라는 국가는 사실 여행하기 굉장히 위험한 국가입니다. 괜히 관광객들이 로키 산맥 돌아다니다가 경제와 정치를 통제하는 지역의 독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지역적 단절로 들어갑니다. 지역의 독재자가 한 명씩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각 곳의 정치적인 법은 다 다를 거예요. 단절된 거 맞죠? 갑니다. 멕시코는 shouldn't be thought of 이렇게 여겨지면 안 돼요. 무엇으로? 멕시코는요. 통일된 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 맞는 말 아니야? 왜? 각 지역에 독재자가 있대. 그럼 통일된 국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 대신에 무엇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됐어요. 1번, 2번 버슬기점으로 병렬입니다. 대신에 무엇이라고 여겨질까요? 콜라주. 여러분 콜라주라는 말 들어봤나요? 모음이란 뜻이죠. 모음. 실제로는 모음인데 수십 명의 작은 멕시코 지역들의 모음이더라.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죠. 선생님, 멕시코란 국가는 하나인데요. 네, 맞아요, 진아야. 멕시코란 국가는 하나가 맞지만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지역마다 독재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수십 개의 작은 멕시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어떻게 통치하고 저쪽 지역은 다르게 통치하고 그래서 수십 개의 작은 멕시코라고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다시 where 관계부사가 꾸며줘요. 그 작은 멕시코라는 곳은요. 지역적인 힘이 있는 브로커, 대장이라고 하세요. 그냥 지역적으로 힘이 있는 대장들이요.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align with 하고 against each other 해요. 단어 조심하세요. align with 하고 align against 해요. 됐습니까? 우리 align이라는 게 어떤 뜻이 있냐면 동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바꿀까요? 협력하다예요. 그럼 조금 쉬워졌습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전치사 표현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와. with, against.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봐야 된다고, 수빈아.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 맞죠? against는 맞서는 이란 뜻이죠. 반대하는, 대항하는 이라는 의미 맞죠? 그럼 다시요.
그 멕시코라는 곳에서 지역의 대장들이 독재자들 그래 아까 그 올리가크라는 사람들이요 지속적으로 뭐예요? 때에 따라서는 서로 협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 맞서게 된대요. 무슨 말이야?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싸우고 야 그러면 통일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니?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협력하고 싸웠다가 협력했다 싸웠다가 협력했다 싸웠다가 협력했다 아니 통일된 국가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때에 따라서는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대항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멕시코라는 곳은 하나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의 국가면 통치자가 한 명이겠지? 그치? 그런데 멕시코라는 국가는 어떤 곳이다? 수십 명의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하나의 국가겠냐고. 절대 아닐 거예요. 그쵸? And a national government seeking, often in vain, to stitch together something more cohesive. 또 나오네. 근데 사실 은비나 멕시코에도 대통령이 있거든요. 멕시코의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 국가의 정부가 멕시코 정부를 말하겠지. seeking, 추구하는데 뭐뭐 하려고 하거든요. 얘 잠깐 가려. 잠깐 가려봐. 그럼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진아야. seek to 부정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seek to 부정사 계열. 그리고 그 멕시코의 정부가 뭐 하려고 하냐면 여기 먼저 stitch, 묶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꿰다예요. 꿰다. 여러분 그 바느질 하다 있죠? 바느질 하다. 그게 stitch입니다. 때로는 멕시코의 정부는 묶으려고 합니다. 서로 무엇인가 더 응징력 있게 묶으려고 하는데 종종 허사로 돌아간대요. 됐습니까? 난 이걸 외우라고 강요할게요. 그게 뭔데? in vain이에요. 허사인, 쓸모없는, 소용없는 이라는 이거 꼭 외웁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외우세요. in vain이 하나로 허사인, 소용없는 이란 뜻입니다. 이걸 넣어서 해석해봐. 그럼 다시. 그 멕시코의 정부는 어떻대? 그 지역의 통치자들을 응징력 있게 묶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간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긴 한대요. 멕시코에도 대통령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많은 지역의 독재자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려고 하는데 연합이 되냐? 아니, 전부 다 허사더라.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멕시코의 정부는 서로 연합시키려고 노력은 해요. cohesive, 응징력 있게 만들려고 서로 묶으려고 한다 그랬었죠. 하지만 이게 어떻다? 전부 다 허사로 돌아간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지역적 단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깽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깽단? 미국에만 있어요? 남아메리카 국가가 장난 아니에요. 남아메리카 국가, 특히 멕시코 깽단이 많아요. 그러면 그 깽 한 군데 한 군데가 전부 다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협력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In its regional disconnectedness, Mexico is a textbook case.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말을 잘 풀어야 돼요. 해볼게요. 어디에서 그 멕시코의 지역적인 단절성에서 보면 안 어렵지 이 단어. 이 단어 안 어려워. 왜? 커넥트가 무슨 뜻이야? 연결시키다. 그치? connectedness가 뭐야? 연결성. 그치? this 뭐야? 반이어. 지역적인 연결되지 않음. 단절성. 지역적인 단절성 속에서 멕시코는 무엇입니까?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즉 멕시코가 교과서적인 사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표 사례라고요. 됐어요? 그게 어떤 대표적인 사례인가요? 됐습니까? 여기서 먼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갈게요. 생각을 여쭤본다는 겁니다. 수빈 씨한테 여쭤볼까요? 수빈아, 멕시코는
잘 사는 국가 같아요? 못 사는 국가 같아요? 그렇지. 왜? 척박한 지형이고 제대로 연합이 안 된대. 그럼 비교적으로 잘 못 사는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멕시코는 지원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민아, 그 지원이 제대로 잘 순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연합을 하려고 하나 전부 다 허사로 간다 그랬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잘 정리해 볼까요? 멕시코는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어떤 예시입니까? 이거는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countries 다음에 with부터요. 여기까지 묶어보세요. 됐어요? 그러면 that 다음에 나오는 얘가 주어고 that 다음에 나오는 주어의 동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조심하지 않으면 이거 여러분도 어쨌든 시험 보죠? 등급으로 나오는 걸요. 야, 이걸 보고 단수로 맞춘다니까. 이거 보고 조심. 그리고 한 번 더 끊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가지의 국가들이 나와요. 이러한 국가들, 또 이러한 국가들, 그쵸? A는 B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말이 조금 엉성해서 천천히 해볼게요. 멕시코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교과서적인 사례일까요? 이러한 국가들이 있다고 보자고. 가장 큰 필요를 가지고 있어. 됐어요? 무엇을 위한 필요? 자본, 집약적인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있다고 해보자고. 됐어요?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어요? 그 국가가 가난하대, 진아야. 그래서 자본 집약적인 시설이 꼭 필요해. 기본적으로 많은 시설이 필요한데 그 국가들이 실제로는 어떻더라? 이런 국가더라. 어떤 국가? 가장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대. 뭐 할 수 있는 능력?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generate, 유발하다, 일으키다죠. 그냥 만들다로 의역했어요. 무엇을? 자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가장 적대요. 됐습니까? 자본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무슨 말이야? 돈이 없다고요. 됐어요. 근데 그 자본은 뭐지? 꼭 필요한 건데 필수적인 자본인데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본을 만들어낼 능력이 가장 적은 국가더라. 됐습니까? 그럼 이걸 다 정리를 해보자고요. 멕시코는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멕시코는 어떤 국가입니까? 멕시코는 방금 본 것처럼요. 자본 집약적인 시설이 필요해요. 왜 그런 줄 알지? 척박한 지형이지. 경제적인 수단이 있겠니? 여러분 멕시코를 관광국가라고 들어봤습니까? 생소하시지 않습니까? 관광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인 시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그러한 시설조차 만드는데 필요한 자본에 됐습니까? 시설조차 만드는데 필요한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적은 국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을 생각해 보면 좋죠. 우리가 가까운 나라. 자본 집약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대로 만들 수 있나요? 그 자본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낮은데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래요. 근데 나는 알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첫 번째 이유. 지형 자체가 척박합니다. 그쵸? 뭔가 생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국가 맞아요. 그쵸? 두 번째 이유는 뭐야, 가은아?
각 지역에 독재자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부 자체가 연합을 시키려고 하나 다 허사입니다. 그럼 제대로 무엇인가 서로 뭉쳐서 만들 수 있겠나요? 아니요.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뭔가 만들어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시설조차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을 만드는 능력이 가장 낮은 국가더라 하면서 끝납니다. 멕시코라는 국가가 어떻다고요? 관광업이 잘 되겠습니까? 아우, 어렵겠죠. 특정한 농산물이 있나요? 없죠. 그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꼼꼼하게 잘 한번 봐보세요. 멕시코는 가난한 국가인가 봐. 자본 집약적인 시설이 필요해. 그런데 그러한 능력 자체가 없는 국가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자본을 만드는 능력조차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1강의 2번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내용 길었죠? 그쵸? 조금 내용 복잡했습니까? 3번 지문은 껌이에요. 주제문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 그 주제문은 여러분 그 EBS 해설지에 나와 있는 주제문을 따온 건데요. 이게 난 완벽한 주제라고 생각 안 해요. 초반의 내용에서는 은빈아 바닷물은 마시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그 위험한 바닷물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한번 바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쭤볼까요? 이과한테 물어봐야 돼. 재민, 바닷물 마시면 안 돼? 왜? 나 몰라서 물어. 왜 안 되겠는 거야? 왜? 왜? 수빈, 왜 바닷물 마시면 안 돼요? 바닷물에 아무래도 염분이 쌓이다 보니까 그 염분이 사람 몸에 쌓이다 보면 사람 몸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된대요. 해볼까요? STC라는 사람이 썼을 때 뭘 썼어? 이러한 단어들, 문구야, 문구, 그치? 이러한 문구를 썼을 때 어떤 문구? 물. 그래, 물. 그래, 모든 곳에 물이 있지. 하지만 없네. 단 한 방울도 없네. 마실 수 있는 물이 단 한 방울도 없네. 라는 문구를 썼대요. 뭔지 알겠습니까? 물은 모든 곳에 있대요. 하지만 단 한 방울의 마실 물도 없네. 라는 문구를 이러한 책에다가 1798년에 썼을 때, 그쵸? The dangers, 위험성들인데 무엇의 위험성들입니까? Of drinking seawater, 바다의 물을 마시는 것과 관련된 위험성들은 시제 조심하고 수동태 조심하시고 과거 분사, 그쵸?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관련된 위험들은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과거 완료 왜 써요? 더 오래된 과거를 보여주려고요. 그쵸? 1798년에 이런 말을 썼는데 근데 그 전에 바닷물을 마시는 위험성들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위험성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바닷물은 does make. 얘들아 요즘에 수능 유형이 대동사를 잘 쓰더라고요. 대동사란다. 강조의 do와 같은 걸요. 지금 보면 여러분 does가 왜 붙었을까요? 보통 do, does, did는 재미나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건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에요. 그쵸? 그 이유는 뒤에 있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oes가 없다고 해볼게.
그러면 얘가 없으면은 가하나 그냥 바닷물은 만든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강조를 하게 돼서요. 바닷물은 진짜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강조를 했어요. 바닷물은 indeed 실제로 진짜로 만들어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시면 안 된대요. 결국엔요.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역사적인 증거가 그러게 역사적인 증거 나와야 돼. 그 이유는 뭔데 가하나? 바닷물의 위험성은 수천 년 동안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 전에 역사적인 증거를 봐보자고요. 역사적인 증거는 indicate 합니다. 얘들아 indicate 하면 지적하다라는 게 원뜻인데요. 가리키다, 보여주다, 언급하다 별별 뜻이 다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는 언급합니다. 무엇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돼 있네요. 문장 나오니까요.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이 알았답니다. 뭘 알았어요? 여기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돼 있네요. 문장 나오니까. 고대의 이집트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닷물은 was not 포터블이더라. 각주 달려 있었죠? 이 친구요. 각주를 안 보고 갔네요. 포터블 무슨 뜻입니까? 이거 마실 수 있는 이거든요. 나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 외워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 하나만 알고 있자. 원래 알고 있긴 한데 그냥 얘기합니다. edible. 이건 뭐야? 이건 먹을 수 있는 이지. 식용 가능한. 그치? 우리 이건 많이 나왔다. 솔직히 edible은 많이 나왔어. 근데 여러분 교과서나 모의고사 이거 포터블 나온 적 없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외우세요. 고대의 이집트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대요? 바닷물은 마실 수 없어 라는 걸 예전부터 알았다고요. 하지만 여기 말이 좀 특이합니다. 잘 따라와봐요. 천천히 할게요. 하지만 가장 일찍부터 있었던 인식은 이게 뭔 말이야? 가장 오래된 인식이라고요. 어떤 인식? That it was unsafe to drink. 조심. 여기서의 대세 성격이 뭘까요? 제가 봤었을 때는 동격의 대시예요. 위치로 바꿔 쓸 수 없는 친구예요. 동격의 대시 뭐였었죠? 앞에 추상명사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 동격의 대시라는 거는 동등하다라는 거였어요. 앞뒤가 똑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가장 오래된 인식,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가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문장은 뭐냐면 이게 서로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 때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이른 인식, 가장 먼저 있었던 인식, 그게 뭔데? 안전하지 않아. 바닷물을 마시는 거는 안전하지 않아 라는 가장 오래되었던 인식은 has been lost. 직역합니다. 사라져갑니다. 어디로 사라져가나요? antiquity, 고대로 사라져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 간단해요. 바닷물을 마시면 위험하다라는 거는 고대 이집트 때에도 있었죠. 그쵸? 근데 그 전에도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고대로 사라진다는 게 뭔 말인 줄 알아요? 바닷물을 마시면 안 돼 라는 오래된 생각은 고대로 사라진다? 네, 고대 속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고대부터 바닷물은 마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바닷물은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아 라는 그 생각은 고대로 기원을 흘러갈 수 있다. 고대의 기원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해석하면 이상합니다. 그렇죠? 고대의 기원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 이 문장은요. 바닷물을 마시면 위험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됐어요? 고대의 기원으로 흘러갈 정도로
바닷물을 마시는 건 위험하군요. In pre-Columbian times. 콜롬비아 시기 before의 뜻이지. 그쵸? 콜롬비아 시대가 있기 전에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에? Venturing too far from land on the ocean. 여러분, 벤처가 무슨 뜻입니까? 모험하다죠? 모험하는 것과 관련된 두려움이래요. 어디를 모험해요? 너무 멀리 모험하는 것과 관련된 두려움은 어디에서 멀리 나가는 건데요? 땅에서, 육지에서 너무 멀리 모험을 하는 것과 관련된 두려움은 됐습니까? 어디에서요? 근데 대양, 바다라고 할까요? 바다에서 땅으로부터 너무 멀리 모험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The sur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었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구가 동그랗다라는 믿음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옛날에는 지구가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이렇게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나가면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육지로부터 멀리 여행하는 것과 관련된 두려움은 육지에서 떨어질 거야. 가다 보면은 분명히 떨어질 거야.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두려움이었을까? Not A, but B. 맞습니까? 이게 두려움이었대. 뭐가 두려움이었어? 부족해지는 것이 두려움이었대요. 뭐가 부족해져요? Of fresh drinking water.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지는 것이 두려움이었대요. 아, 그렇군. 알겠다. 이제 알겠다. 콜롬비아 시기 이전, 아주 예전에 사람들은 육지에서 멀리 모험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왜 두려워했다고? 지구의 표면에서 떨어질까 봐. 그걸 무서워했던 게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 마실 수 있는 물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문장 볼래요? 물은 모든 곳에 있는 거 맞죠? 바다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 사방이 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실 수 있는 물은 어때요? 한 방울도 없습니다. 식수가 떨어지는 것을 지금 두려워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내용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 거냐면 바다가 얼마나 되나 보여줄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카트.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이 바다라는 것은요. which. 대신 안 되죠. 바다라는 것들은 덥습니다. 70%. 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데 됐어요? 어쨌든 그 바다라는 것들은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이 대양, 바다라는 것들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지만 어쨌든 이 바다라는 것들은 여전히 가장 넓은 그리고 가장 독특한 사막의 황무지입니다. 어디에서? 행성에서. 행성이 뭐야? 지구겠지, 진아야? 지구에서 가장 넓긴 하면서도 가장 독특한 사막의 황무지래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가은아, 사막에 물이 있을까, 가은아? 없지. 이렇게 여쭤볼까요? 진아야, 그럼 바다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을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지구의 70%를 덮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자리 잡았죠? 근데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어요. 왜요? 사막이 황무지로 표현했잖아요.
아까 첫 번째 문장 기억하십니까? water. water everywhere. 물은 모든 곳에 있지만 not a drop to drink. 마실 수 있는 물은 한 방울도 없네요. 됐습니까? salt water네요. 바닷물은 맞네요. constitute 구성합니다. 바닷물은 지구의 물의 97%를 구성한대. 야, 생각해봐. 야, 그럼 마실 수 있는 물은 3%밖에 안 되겠지? 일반적으로? 그런데 3%는 무엇이냐면 that is fresh. 이게 신선한이라고 하지 말고 담수거든요. 염분이 없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2/3 이게 분자고요. 얘가 분모예요. 됐습니까? 분모가 2 이상일 때, 분자가 2 이상일 때 분모에 S를 붙여요. 그러면 3분의 2를 말하는 거 맞죠? 3%가 담수거든요. 근데 그 3% 중에서 3분의 2는 얼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빙하에 얼어져 있는 상태고 극지방에 얼음으로 얼어져 있대요. 생각해봐. 그럼 몇 퍼센트만 먹을 수 있냐? 3분의 1이겠지. 그치? thus 따라서 즉 이란 뜻이죠. 따라서 단지 just 단지 1%의 물인데 어디에? 지구상에 1%의 물만. 그게 뭐가 있을까? 호수, 그리고 강, 그리고 땅에 있는 물, 그리고 the atmosphere, 대기죠, 대기. 대기 중에도 물이 있나요? 수증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분. 지구상의 1%의 물, 이런 곳에야는 존재하는 물이 전부 다 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terrestrial plants and animals. 밑에 나와 있었군요. 육상에, 여러분 이거 그 22년 11월 모의고사에 나왔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육지의 식물들과 동물들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맞네. water everywhere. 모든 곳에 물은 있죠. 바닷물은 몇 퍼센트래, 재민? 97%래. 그치? 근데 그 중에서 3%가 담수일 텐데 3분의 2가 빙하고요. 나머지 1%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겠네요. 식물과 동물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주제문이 조금 완벽하진 않다. 그렇죠?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위험성도 나와 있었지만 마지막 내용에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바닷물은 어느 정도나 지구를 덮고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았었어. 그래서 따로 정리는 안 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22강으로 갑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22강의 주제문은 무엇입니까? 거주지 결정 시 선호되는 항목. 안 어렵습니다. 거주지 결정 시 선호되는 항목입니다. 쉬워요. 안 어려워요. 여쭤볼까요? 혹시 수빈이는 나중에 집을 구매하실 때, 거주지를 결정하실 때 수빈이는 무엇을 보고 집을 사시겠습니까? 오, 그렇겠군요. 진아라면요? 지리적으로요. 재민 씨는? 역세권. 은빈이? 편의시설. 가은이라면? 그렇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지문에서는
어떤 항목을 볼까요? 미리 얘기해 줄까요? 환경입니다. 환경. 자연 환경과 관련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주변에 공원이 있다라는 말도 많이 하죠. 혹은 주변에 뭐 녹색 뭐라고 하나요? 그린 에어리어라고 하나요? 주변에 산지도 많고 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으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이 지문도 비슷할 거예요. 해볼게요. shifting. 변화하는 demographics. 처음 들어봅니까? 이거 인구 통계학이에요. 변화하는 인구 통계학과 가정의 구조들과 그렇죠. 가정의 구조도 많이 변하고 있죠. 대규모 가정에서 소규모로 그리고 일상생활의 선호도들과 그리고 소비자의 가치관이라는 것들은 됐습니까? 지금 어떻대요? 다 변화하고 있죠. 노인은 점점 늘어나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맞죠? 가정의 구조는 많이 바뀌어요. 인생에 있어서 선호도들도 바뀌겠죠. 그러면 소비자의 가치관들도 변하겠죠. 어쨌든 이러한 것은 암시합니다. 무엇을 암시해요? 다른 건축 환경이 있을 거라고 암시합니다. 됐습니까? 건축 환경이 어떻대? 다르대. 됐어요. 그리고 도시의 건물들과도 다르다네요. 됐습니까? different가요.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요렇게 같이 끌고 와요. 건축 환경도 달라. 도시의 건물들도 달라. 언제? 30년 앞에. 이게 뭔 말이야? 앞이라는 건 시간의 개념에서 미래를 의미하죠. 향후 30년에는 꽤나 다를 거래요. 그러니까 2054년 정도를 봐야 되는 건가요? Compared with 무엇과 비교하였을 때요? 과거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향후 30년의 도시의 건물과 건축 환경은 어떨 거다? 다를 거다. 그거를 암시한대요. 3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1994년이 되나요? 그러면요. 30년 전에 사람들의 선호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건축 환경도 다르겠고 그리고 도시의 건물 자체도 다를 겁니다.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재민 씨, 더 친환경적인 건물. 과거 30년 전일까요? 앞으로 30년 전일까요? 앞으로 30년 후일까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수능 특강 쭉 달려오면서 가은이 카운팅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 관련된 지문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3강에서도 나왔었죠. 계속 가볼까요? 점점 더 많은 미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요. 선택하는 중입니다. 뭐 하는 것을? choose는 진아야 투부정사를 받더라. 사는 것을 골라요. 어디에서? 이러한 환경들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됐습니까? 관계부사 where로 잡았어요. 어떤 환경인가요? 그 사람들이 앞에 나온 Americans, Australians, Europeans를 지칭하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덜 의존한대요. 나 항상 얘기했어. 항상 은빈한 가은아 레슨은 부정어가 있다고 항상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진아야 덜 의존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말이 어려우면 부정어로 바꿔.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그럼 더 쉬워요. 무엇에요? 자동차들에 의존하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것을 원한대요.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 왜? 왜냐면 줄이는 것은 무엇을 줄이지? 공기의 오염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과 됐습니까? 이렇게 끊어줄게요.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과 에너지의 사용이라는 것 자체. 어우, 나 큰일 날 뻔했다. 오우, 미안해. and 병렬이네, 여기까지가. 그래야 동명사 주어에 맞죠? 수일치 단수가 맞겠네요. 이래서 끝까지 봐야 돼. 왜냐면 대기의 오염과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됐어요? 에너지 사용도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가은아 호랑이가 죽어요. 작년 교과서. 대기의 오염과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려고 한대요. 아, 환경적인 지문이군요. 됐어요. 거주지를 선택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재민이 역세권을 원하셨습니까? 역세권은 좋은 곳이야. 왜 재민아? 자동차로 움직이기보다 지하철을 탈 수 있지?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선생님, 저는 대기 오염이 걱정돼요. 저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싶어요. 저에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환경에서 살래요.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이 있는 곳에서 살겠군요. 됐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2011년에 조사가 있었나 봐요. 어떤 설문조사였냐면은 more than 뭐뭐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까요? 2,000명의 따라왔어요? 2,000명의 성인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2,000명 이상의 성인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2011년의 조사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알아냈습니다. 무엇을 알아냈죠? 7 times more people said. 와우. 7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알아냈대요. 여기에도 그러니까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되어 있군요. 됐습니까? 무엇을 알아냈다고요? 7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무엇을 말했어? 여기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했네요. 뭘 말했지? 이러한 동네 있지? 이러한 지역 있지? 어떤 지역? 또 관계부사다. Where a house is located. 여기까지. 어떤 동네? 자신의 집이 놓여져 있는 동네. 뭔 말인 줄 알겠어, 진아야? 진아가 살 동네가 더 큰 고려사항이었었대요. 어디에서? 결정할 때에 있어서 더 큰 고려사항이었습니다. Where to live, then size of the house. 무엇을 결정하는데 어디에서 살지를 결정하는 데가 더 큰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뭐보다 정리해 줄 거예요. 단순히 크기보다는 무엇에? 그래, 집의 크기보다는 무엇을 고려했다고 가은아? 집이 어디에 있는지, 집이 놓여져 있는 그 동네가 중요해 라고 얘기했대요. 아까 가은이가 그랬었나요? 집이 큰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까? 집의 크기는 고려사항이 아니래요. 이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했었죠? 집이 놓여있는 동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집이 아무리 크면 뭐 하냐고. 생각해 볼까? 가은이 큰 집이 좋아요? 전기세 어떻게 충당할래요? 수도세는 어떻게 하고요? 그 큰 집에 담벼락 무너지면 그거 너가 고쳐야 되는데. 집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동네가 중요하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 문장으로 가요. Walking to restaurant. 식당으로 걸어가는 것. 미리 잡아놓자 그냥. 여기 ing 보입니까? 이거 동명사 주어고 여기
여기. 여기가 단수 동사 보여. 동명사 주어 술 단수. 잘 잡아지면 또 얘 보고 또 복수로 잡는다 또. 됐습니까? 식당으로 걸어가는 것. 혹은 회사로 걸어가고 학교로 걸어가고 다른 amenities, 생활시설들이죠. 어쨌든 이러한 곳들로 걸어가는 것이요. 무엇이었답니까? 가장 매력적인 동네의 특징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많은 응답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었대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수빈아? 걷는 게 중요하대요. 왜요? 방금 보지 않았나요? 첫 번째 카드 잠깐 갈게요. 미안해 재민아. 잠깐 넘어가요. 왜냐면 얘들아 뭐가 중요해졌대 이제? 대기 오염과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커진 거 맞지? 그래서 자동차를 타는 거를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식당, 회사, 학교, 다른 편의시설들에 굳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 에너지 사용도 높이고 대기오염도 많이 일어나지. 그래서 굳이 그런 동네는 가고 싶지 않고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매력적인 동네 아니겠니? 나 환경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 이렇게 선호되는 항목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Too many, 20, and 30-somethings. 이거는 그냥 20에서 30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뭐 언저리 뭐 이런 의미예요. 지난 뭐 20에서 뭐 30대 정도가 됐어요. 걸을 수 있는 동네들이 야 계속해서 환경 얘기하네. 걸을 수 있는 동네들이 동일시 된대요.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무엇과 똑같아집니까? Downsize environmental footprint. 맞죠? 환경 생각하는 거 맞죠? 무엇과 동일시 되나요? 줄어든 downsize, 그쵸? 사이즈가 줄어든 거. 줄어든 환경적인 발자국과 똑같더라. 이게 뭔 말인 줄 알죠? 환경 발자국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환경 피해를 측정하는 거죠. 즉 환경 피해가 줄어들고 줄어든 에너지 효율성과도 똑같더라. 뭔 소리인 줄 알겠죠? 걷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왜? 자동차 타고 다니면은요, 환경 발자국, 환경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에너지 효율성이 줄어듭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 환경 파괴가 되니까 걸을 수 있는 동네들이 중요하더라. 근데 이점도 있네. with 또 무엇도 함께 보자면요. 추가된 이점도 있대요. 어떤 이점이 있어? 걸어 다니는데 어떤 이점이 있을까? 환경과 관련된 거 말고요. of burning calories라고 표현하네요.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래요. 쉽게 말할까요? 걸으면서 살 뺀다는 걸 말하는 거 맞죠? During everyday activities. 매일매일의 일상 활동하는 동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과 같은 추가된 이점과 함께 에너지의 효율성과 그리고 좀 줄어든 환경적인 발자국과 걸어 다닐 수 있는 똑같더라.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가 훨씬 많이 고려가 되는군요. 에너지 효율성, 또 환경 피해도 줄이면서 그와 동시에 다이어트도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환경 친화적인 거주지가 선호되는 거 맞죠? 만약에 친환경적인 건물들과 우리 이거 많이 봤었지? 태양열 판넬들이 딱 밑에 나와 있으니까 덥다. 그러한 환경을 덮는다면 그리고 지붕을 덮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쭤볼까요? 은빈아, 친환경적인 건물들과 태양열 판넬은 환경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려고 할까요? 안 살려고 할까요, 수빈아? 그러니까 됐어요? 잘했어요. 친환경 건물과 태양열 판넬들이
그러한 환경과 지붕을 다 덮어버리나요? 그러면 많을수록 더 좋죠 뭐. 뭔 말인지 알겠죠? 더 많이 산대요. 이게 더 거주지가 선호되는 거주지라네요. 됐어요? Not one economist. 얘들아 이건 좀 특이해요. 얘 주어가 아니라 얘들아 얘가 주어다. 한 경제학자가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은아? 도치가 됐네, 도치. 뒤집어진 거야. 주목합니다. 강조해 주려고 땡겼어요, 재민. 주목해요. 말해요. 언급해요. 누가?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한대, 됐죠? 강조하려고 땡겼어요. With the Urban Land Institute. 뭐 도시토지기관에 있는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좀 특이해. 잘 봐. 지금 여기 끝낼 거야. 친환경적인 건물이 좋다 그랬지?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걸 좋아한다 그랬죠?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무엇이 되냐면 이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래. 뭐가 되어가고 있어? 새로운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화강암. 밑에 나와 있었군요. 카운터탑스 이거 주방용 뭐 식탁?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냥 느낌은 아는데 죄송해요. 느낌은 아는데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새로운 화강암 주방용 식탁이 되고 있대. 이게 뭔 말인지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너지 효율성은 꼭 필요한 특징이야. 뭐 하는데? 그렇지. To sell the property. 재산. 여기서는 아마 토지와 같은 거를 말할 거예요. 그쵸? 거의 다 왔어.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에너지 효율성이란 게 무엇이라고요? 땅을 파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특징이래. 그럼 이게 뭔 말일까? 에너지 효율성이 없는 곳이라면 재민아,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그렇지. 왜 그래? 요즘에 환경과 관련된 인식이 깨어나잖아.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해. 걸어 다니려고 해. 환경 피해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걸으면서 살도 뺄 수 있어. 친환경적인 건물과 태양열 판넬이 있잖아? 그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은 화강암 주방용 식탁이 되고 있대요. 그게 토지를 파는데 필수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면 화강암 주방용 식탁은 뭘까요? 아무래도 문화권의 차이가 있으니까는 화강암 주방암이래. 화강암 주방용 식탁이 뭔지 모르겠죠? 제가 잠깐 사파 보여드릴 건데요.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봐봐요. 이거거든요. 저기 보여요? 식탁? 저기 카운터탑스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는 아니죠? 돌이에요, 돌. 그래서 여쭤볼게요. 진아야, 저 화강암 주방용 식탁이 있으니까 어때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니면 좀 싼티나요? 그리고 되게 비싸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왜?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 그럼 됐나요? 에너지 효율성이 새로운 화강암 주방용 식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에너지 효율성은 꼭 필요한, 그리고 멋져 보이는 동네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화강암 식탁이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고급져 보이고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화강암 주방용 식탁이 되고 있다는 건 에너지 효율성은 정말 있어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이 꼭 살고 싶어 하는 동네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를 팔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 효율성이 반드시 필요해. 왜? 사람들이 점점 친환경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아. 너 토지 팔고 싶니? 그러면 친환경 건물 만들고 태양열 판넬 설치해. 정말 화강암 식탁처럼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니까 너도
얼른 에너지 효율성 장착하렴. 이렇게 말하면서 22강의 1번은 끝납니다. 어려웠나요? 하고 싶었던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쵸? 요즘에 거주지 결정 시 어떤 항목이 선호됩니까? 바로 환경적인 부분이 선호가 되고, 미안해, 난 이거 여러분이 어려웠을까봐 그림을 보여줬는데 충분히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표정들 보니까요. 정말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는 집,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이죠? 네, 바로 에너지 효율성이 있는 게 바로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다. 거주지 결정 시 선호되는 항목은 에너지 효율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22강의 1번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 종료합니다.